캐나다 로키 산맥 깊숙한 곳, 한 낡은 산장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설원과 고요한 침엽수림이 보였고, 때때로 사슴 한 마리가 발자국을 남기곤 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산장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장작불도, 최신식 난방기도 이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이곳에 정착했던 마이클과 사라 부부는 매일 밤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고 결국 산장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국의 온돌 문화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디찬 절망 속에서 온기를 되찾은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엘버타주 밴프 국립공원 근처에서 메이플 크릭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2년 전 이곳으로 이주해 왔죠. 메이플 크리크 리조트의 역사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장인어른이신 로버트 윌슨은 당시 29살의 나이에 모든 재산을 털어 이곳에 투자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곳은 완전한 오지였어요. 도로도 제대로 닦이지 않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이곳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통나무를 다듬고 돌을 쌓고 손수 리조트를 지어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죠. 이런 곳에 누가 오겠나? 모든 걸 날리게 될 거야. 하지만 장인어른의 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될 거야.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천국. 70년대에 들어서며 메이플 크리크는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해밍웨이의 손자가 이곳에서 신혼여행을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명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80년대에는 캐나다 최고의 산장으로 자리 잡았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1989년 7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프런트에서 근무하던 중 한 가족이 체크인을 하러 왔는데 그 중에 제 아내 사라가 있었죠. 당시 그녀는 토론토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2주간의 휴가를 보내러 왔었어요. 첫눈에 반했지만 수줍음 때문에 말 한마디 걸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객실에 조식을 서빙하면서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 날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30년이 흘러 저희가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리조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고 더 이상 리조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지막 부탁을 받고 저희는 교직에서 은퇴하자마자 이곳을 인수했어요. 문제는 기후변화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의 겨울은 영하 15도가 최저였는데 최근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60년 된 건물은 이런 혹한을 견디기 힘들었죠. 벽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오래된 창문들은 성에로 뒤덮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보일러 고장이었어요. 30년 된 보일러가 한밤중에 멈춰버렸는데요. 당시 투숙객이 꽉 차 있었고 갑작스러운 정전까지 겹치면서 아수라장이 됐죠. 긴급 수리를 했지만 수리 비용만 25,000달러가 나왔어요. 게다가 수리한 보일러는 한 달도 못 가 다시 고장났죠. 결국 새 보일러를 설치해야 했고 이게 저희의 첫 번째 대출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이탈도 시작됐어요. 15년 차 프런트 매니저 마리아가 제일 먼저 사직서를 냈습니다. 마이클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몇 달째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어서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됐던 주방장 데이비드도 떠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영하 40도의 주방에서 장갑을 끼고 요리를 할 순 없잖아요. 그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메이플 시럽 글레이즈드 연어는 캐나다 전역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가 떠난 후 레스토랑은 급격히 쇠락했죠.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11월의 어느 새벽 203호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2살 배기 아이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인 거였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날 밤의 악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12월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영하 42도를 기록한 날, 리조트의 모든 수도관이 얼어버렸어요. 지하 배관이 터지면서 지하실이 순식간에 얼음 동굴로 변했죠. 긴급 공사를 하는 동안 투숙객 전원을 인근 호텔로 이동시켜야 했는데 보상 비용만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20년간 정원을 관리해온 톰 아저씨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월급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이 나무들을 버리고 갈 순 없어요. 매일 아침 얼어붙은 나무들을 보살피며 한숨 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퇴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아있었더군요. 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첫 번째 은행 대출이 5만 달러, 두 번째가 8만 달러, 그리고 세 번째는 무려 15만 달러였죠. 이자만 매달 7천 달러가 넘었어요. 현금 유동성이 바닥나자 급전이 필요했고 결국 연이율 28%의 사채까지 쓰게 됐습니다. 세 번째 겨울이 다가오면서 위기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두 번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가 됐고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와 저는 해결책을 찾으려 머리를 맞댔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마침내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2달 안에 연체금을 정리하지 못하면 강제 경매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희 부부의 모든 재산과 30년 교직 생활에 퇴직금을 쏟아부었던 이곳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걸 포기하려는 심정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추천 영상에 한국의 전통 난방 문화, 영하 40도에도 따뜻한 온돌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무심코 클릭했는데 그 순간이 저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의 전통 가옥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현대식으로 개조된 한옥에서 겨울을 나는 모습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난방이 바닥에서 이뤄진다는 거였죠. 영상 속 주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맨발로 걸어다니며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난방비가 이전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온돌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찜질방 영상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영하의 날씨에도 수백 명이 바닥에 편하게 누워 지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건설업을 하는 제 친구 톰을 찾아갔어요. 30년 경력의 그도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정신이 있나? 동양의 난방 시스템을 여기 로키 산맥에 설치하자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톰은 온돌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시스템이야. 열 효율도 놀랍지만 특히 이 추결 방식은 우리 기후에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죠. 내가 직접 한국에 가보겠어.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장을 봐야 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 설치에만 15만 달러, 전체 리모델링까지 하면 30만 달러가 넘게 들 것 같았어요. 게다가 경매까지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그때 톰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투자하지. 성공하면 이 시스템을 지역 전체에 도입하는 거야. 톰은 즉시 은행과 협상에 나섰고 경매는 극적으로 중지됐어요. 다음날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주 후 돌아온 톰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건 혁명이야, 마이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서울의 온돌 전문가들과 기술 협약을 맺고 돌아온 톰은 즉시 공사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60년 된 바닥을 뜯어보니 심각한 부식이 발견됐고 기초부터 다시 해야 했죠. 한국에서 주문한 특수 자재들은 통관 절차에서 계속 지연됐어요. 매일 밤 공사 현장을 지키며 한숨만 쉬던 어느 날 한국의 온돌명인 김영재가 도착했습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그의 말처럼 온돌은 과학을 넘어선 예술이었습니다. 한 달 반의 공사 끝에 첫 가동을 시작했어요. 서서히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며 저희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설렘이 가득했죠. 첫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스위스에서 온 안나 일행은 이런 건 처음이라며 감탄했고 특히 밤새도록 유지되는 따뜻함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유명 여행 작가는 로키 산맥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한국의 온기라는 기사를 썼고 이 글은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됐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한 가족이었습니다. 선천적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던 8살 사라였는데요. 다른 호텔에선 감기에 자주 걸렸지만 저희 리조트에서는 2주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대요. 처음으로 아이가 편하게 잠들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다니.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쌓이면서 입소문이 퍼져나갔고 저희 리조트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망설이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관절염 환자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 그들 모두가 저희 리조트에서 편안함을 느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건 한국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였습니다. 일반 난방은 공기를 덮여 열을 전달하는데 온돌은 복사열을 통해 직접 인체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요. 마치 따뜻한 모래사장이나 햇볕을 받은 바위처럼 말이죠. 특히 놀라웠던 건 추결 시스템이에요. 온돌은 바닥 전체가 추결체 역할을 하는데 한 번 데워진 바닥은 6시간 이상 열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보일러 가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실제로 저희 리조트는 하루 4시간만 보일러를 가동해도 24시간 내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건강상의 이 점도 놀라웠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족욕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거죠. 특히 관절염을 앓던 노인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는데 이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200 사무실에서 저체온증으로 고생했던 그 아이의 가족이 6개월 후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죠. 아이가 맨발로 뛰어다니며 놀아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온돌방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과 면역력 측면에서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실내 환경도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온돌은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겨울철 실내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죠. 덕분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손님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곰팡이 문제도 해결됐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유지되니 결로 현상이 사라진 거죠. 경제적 효과는 수치로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62% 감소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70% 이상 줄었어요. 초기 설치 비용이 조금 들긴 했지만 3년 만에 모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었죠. 특히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한번 설치하면 최소 20년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온돌이 만들어내는 아늑한 분위기예요. 차가운 의자나 소파에 앉아있는 것과 달리 따뜻한 바닥에 편하게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저희 리조트의 평균 체류 시간이 늘어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돌은 공기순환도 돕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닥과 천장의 온도차로 자연스러운 공기 대류가 일어나서 환기가 잘 되는 거죠. 실내 공기질이 놀랍게 개선돼서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특히 저희 리조트의 특성상 필요했던 건 결로 방지 효과였습니다. 겨울철이면 창문이 성에로 뒤덮이고 벽에는 물기가 맺혔는데 온돌 설치 후에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유지되니 실내 온도가 고르게 분포되는 거죠. 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알게 됐는데요. 온돌에서 생활하면 발바닥 혈액순환이 20% 이상 개선된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호텔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말초 혈액순환 지수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더군요. 첫 달 난방비 고지서는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에 4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로 줄었어요. 객실은 더 따뜻해졌는데 비용은 70% 가까이 절감된 거죠. 직원들도 더 이상 두꺼운 파카를 입지 않아도 되어 기뻐했습니다. 예약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맨발로 뛰어놀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죠. 한 달 만에 3개월치 예약이 마감됐고 성수기 예약은 1년 전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떠났던 직원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였어요. 다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데이비드도 복귀했죠. 따뜻한 주방에서 그의 시그니처 메뉴가 다시 탄생했고 레스토랑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지난해 12월
일본의 온천 료칸 주인 부부의 방문이었어요. 3일 동안 온돌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본 그들은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죠. 우리 료칸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를 넘어 이제 일본까지 이 따뜻함이 퍼져나가면 좋겠네요. 실제 수치로 보면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객실 점유율이 95%를 기록했고 월 평균 매출이 32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특히 비수기였던 1월과 2월에도 85% 이상의 객실 점유율을 유지했죠. 1인당 평균 숙박기간도 1.8일에서 3.2일로 늘었고 재방문율은 68%를 기록했어요. 성공은 리조트를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며 반대하던 주변 숙박업소들이 이제는 저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톰의 건설회사는 온돌 전문 부서를 신설했고 현재 15개의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직원들의 삶도 달라졌어요. 정규직 38명, 계약직 12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직원들의 근속률입니다. 95%가 넘는 직원들이 1년 이상 함께하고 있죠. 따뜻한 근무 환경 덕분에 이직률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환경 분야의 성과도 놀랍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62% 감소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70% 이상 줄었어요. 캐나다 정부로부터 그린 투리즘 인증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연간 12만 달러의 세제 혜택도 받고 있죠. 현재 저희 리조트의 연간 매출은 380만 달러입니다. 순이익률은 32%로 업계 평균인 18%를 크게 웃돌고 있어요. 모든 부채는 3년 만에 상환을 완료했고 현재는 확장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꿈도 생겼어요. 내년에는 객실 30개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투자비 480만 달러 중 350만 달러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투자를 제안해왔죠. 3년 전만 해도 저희를 외면하던 그 은행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장인어른이 리조트를 방문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이제야 내가 꿈꾸던 리조트다워졌구나. 정말 잘했어, 마이클. 한국의 온돌은 저희에게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 만난 희망이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지역의 노숙자 쉼터에 무료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건데요.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리조트 앞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Experience the warmth of Korea in the heart of Rockies. 캐나다의 추운 겨울 속에서 한국의 온기를 전하는 메이플 크리크 리조트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한국의 온돌은 저희에게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지혜이자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온돌 문화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